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여전히 상승 흐름은 아주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8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고요. 코스닥 역시 695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계속해서 백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일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에 눌려있던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들, 철강 업종들 오늘 크게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일단 그동안 눌렸던 부분이 일정 부분 표출이 되는 상황인데요. 종목들도 움직임이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좋아도 종목 상담은 계속 열려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유튜브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신 뒤에 안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이슈를 짚어달라고 하면은 뭐 백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백신은 좀 너무 많이 얘기가 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그러면 오늘 다른 쪽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상당히 많은 그런 관심이 있었던 그런 섹터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뭐 진단키트라든가 헬스케어 종목군들, 그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죠. 근데 결국 이격이 좀 과다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일부터 지난주부터 사실 그런 흐름들은 좀 나왔었어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회복을 해주고 있지만 인성정보라든가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자결제 같은 주들을 보게 되면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KG 이니시스 이러한 종목군들도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보게 되면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시젠, 뭐 수젠텍, 그다음에 EDGC 이런 기업들이 밀리는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이 부분들을 놓고 뭘로 좀 볼 수가 있냐면 사실 이게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어요. 뭐 진단키트 주들 같은 경우나 뭐 전자결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 보게 되면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실적이 좀 여전히 부진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자결제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들 같은 경우는 뭐 임원들이 좀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항상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세를 쫓지 마시고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선취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는 거. 지금 오늘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잡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고점권역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거예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 흐름들에 있어서의 팁을 드리자면
11선 자리대를 안 깬 기업들이 있어요. 11선 기업들이 그 11선 자리대를 지지해 놓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 쪽도 코스닥 종목군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물, 이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 3천억대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은 7천억이 넘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월 달에 기관 쪽에서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3천억대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 쪽에 7천억대의 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었어요. 근데 양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올랐어요. 특히나 어떤 종목군들이 빠지고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현대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슈나 재료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선 1차적인 저항 자리대가 51,000원대 자리예요. 51,500원 자리대. 지금 61선 자리대에 안착을 해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자리대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51,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좀 정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장악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금일 강했던 종목군들이 자동차 쪽 섹터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한국 거래소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대체적으로 대형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산 가치보다 싼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강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어닝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코스닥 종목군들이나 중소형주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반면에 지금 거래소 시장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현대차가 지금 7%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차트 현대차를 놓고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거래량 증가가 필수였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웬만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산업재 쪽 섹터는 길게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배당 가치주들 배당 투자를 위해서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금융 섹터들 조정을 좀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거든요. 은행에 대한 투자, 이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은행 섹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IT 쪽에 있어서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고배당 가치주와 단기적으로 볼 건가 길게 볼 거, 이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IT 자동차 이쪽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마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나마 셀트리온 제약이 좀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순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어요. 근데 이들 종목군들이 금일은 사실 아니고 전부터 고점 징후가 좀 나왔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날 오후장에 막판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전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임상학회라든가 암학회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슈가 소멸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그리고 실적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일단 차익 매물에 밀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나 제약바이오 쪽 섹터, 특히나 이 실적에 있어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조정은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21선 자리대에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격 자체가 원체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1선보다는 기술적 흐름상, 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예를 들면 21선 자리대를 하회하는 자리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 84,000원 자리대, 뭐 그 정도 때까지 눌림을 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그때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뭐 파미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백신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게 효능이 좋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군들 무분별하게 올라갔던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냥 실적에 있어서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슈나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나중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가급적이면 관심권역에서 좀 빼고 보자라는 의견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분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종들을 조금 저희가 추려봐야 되잖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못 가는 애들이 있고 또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날도 어떻게 봐요? 우선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한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한번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들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 안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있어서 한 템포 좀 늦은 그런 경향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엔터주들이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JYP 엔터라든가 YG 엔터, SM 상승의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미리 선취를 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지금같이 좀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일수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서 당일날 시세의 흐름들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자리대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만 잡았다고 해도 10% 이상씩은 대부분 다 수익이 좀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컨텐츠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은 면세점이라든가 카지노 이런 기업들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는 거는 사실 부담스럽다라는 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뭐 예를 들어서 YG엔터를 좀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 때를 일단 벗어난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여전히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면세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호텔신라가 좀 있을 거예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1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마찬가지로 눌러주는 자리대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도 있어요. 오늘 10%가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 16,000자리대의 돌파 시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엔터주들처럼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대량 거래가 나온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소부장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소재, 장비, 부품. 이쪽 부분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계속 항상 말씀을 좀 드리게 보면 원익 IPS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작년 여름에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또다시 연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4%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내에 비교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장비사는 없습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요 기업이나마 그나마 원익 IPS랑 비교가 되지 국내 장비 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독보적인 그런 기업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쪽에 전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올해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슈만 없었다라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ICD도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최강자예요. 고객사에 있어서의 다변화된 부분들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에 아마 전인대 쪽을 좀 보게 되면 5G 쪽과 디스플레이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ICD도 중국의 고객사가 좀 다양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지만 지난주 말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밀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슬슬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5G 쪽도 반등이 나오는데 저는 5G 쪽은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비메모리 쪽도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디스플레이 쪽도 말씀을 좀 드려다보면 여전히 제이스텍이라는 기업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있어서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1분기 때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제이스텍 같은 경우 영업이익 흑자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딩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중소형 쪽의 본딩 장비와 대면적인 본딩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인데 경쟁사를 보게 되면 파인텍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파인텍은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본딩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대면적에 있어서의 본딩 장비를 좀 납품을 하는데 일단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쟁사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QD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는 다 입고가 됐고 후공정 쪽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제이스텍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폴더블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쪽 보니까 중국 쪽에 있어서의 패널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캐파를 좀 증설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소형 쪽의 폴더블을 만들려면 중소 본딩 장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파인텍과의 경쟁 구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과거에 2016년도, 2017년도 때의 베트남 공장,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는 제이스텍이 대부분 다 가져갔습니다. 비중 85%, 파인텍이 15%를 가져갔는데 단독 벤더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파인텍과 제이스텍이 좀 나눠먹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결국 종목군들이 못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에 매수를 해 놓게 된다라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주가는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수렴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미리미리 좀 선취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부터 갈게요. 12만 6천 원에 비중을 20% 실으셨습니다.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고 오늘 살짝 수익 구간도 있긴 했네요. 예,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조금 음봉으로 보합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보통 지금의 지수를 좀 보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인가라고 좀 보니까 11만 4천 원짜리대였었고 지금은 618 자리대인 12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따라 들어가는 만약에 오늘 들어가셨다라면 조금 속이 좀 쓰리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1차가 13만 원대 초반, 2차가 14만 원 정도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목표가는 크게 보는 것보단 짧게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접어놓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소량이 한 5%에서 8%의 수익만 남기도록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전자 와 있어요. 5만 원에 비중 30%. 이분 잘 사셨네요. 예, LG전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16%나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대형주의 16% 수익은 적은 수익이 좀 아닌 거죠. 백색가전은 LG전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색가전 TV라든가 뭐 에어컨 요거는 오히려 LG가 좀 더 낫죠. 근데 에어컨 작년에 이 무풍 삼성 쪽에서 나오는 그게 또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쓰시나 봐요? 그걸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주변에 보거든요. 그리고 항상 마트나 백화점 갈 때 가전 매장을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꼭 보는 게 TV하고 양사 TV하고 에어컨을 꼭 보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이번에 좀 삼성 쪽이 괜찮더라고요. 탐나시나 봐요. 탐나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5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선입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IT 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LG 쪽 계열보다는 삼성 쪽 계열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오너에 대한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특성은 한번 뭔가 일을 추진한다 싶으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LG는 조금 더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만약에 삼성의 스마트폰을 뛰어들었을 때 LG도 바로 뛰어들었다라면 LG 이 스마트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좀 하향 평가되는 그런 모습들은 안 보였을 거예요. 어쨌든 LG전자 수익을 좀 내고 계신 그런 사항들인데요. 조금 더 오늘 단기 고점은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5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본다면 뭐 6만 원 언저리 때까지 59,500원에서 6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자리대에서는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고 나머지 부분들만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파라다이스 왔습니다. 16,600원에 비중 10%. 많은 분들이 조금 오늘 뭐 최근에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호텔 관련 업종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네네.
입장객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보니까 예전에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당히 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강원도 쪽의 호텔이나 이런 많이 부분들은 갔어요. 예, 많이 예약률이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떠나서 혼자서 이렇게 지내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좀 깔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6,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올해 연초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우선 정고점 자리대가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대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만들었던 자리대가 16,000원대 초반인데요.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대량 거래가 좀 나와줬었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반영은 다 됐다라고 보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매수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저는 16,500원 위에서는 일단 매수가 정도 위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가 다시 매수가보다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13,500원 이하권역으로 만약에 밀린다는 전제하에 13,500원부터 한 12,500원 정도 때까지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짧게 봤다라고 했는데 바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정리 관점으로 보시고 다시 포인트를 잡고,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고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13,500원 이하권역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3일제약 22,600원의 비중이 높아요. 6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22,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이것도 원샷 원킬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올해 33억 정도의 분기 실적이 좀 나왔네요. 최근 분기에 보이서는 좀 실적이 잘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 수급적으로 봐도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 하지만 이게 검은 머리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럼 결국은 차트 대응을 먼저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작년 말경부터 시작해서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어서 아직 물량에 대한 이탈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22,000원대 중반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힘드시겠지만, 몇 개월 좀 마음고생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라면, 이게 아마 뭐 어떤 재료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라면 저는 25,000원 이상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차는 25,000원, 2차는 한 3만 원 정도 좀 보시고요. 만약에 61선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60%면 좀 너무 많은 비중이니까 비중 조절은 꼭 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 갈게요. 9,000원의 비중 20%인데 PNT는 어떻게 좀, 이것도 많이 개인들이 거래하거든요, 사실. 예, PNT는 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상당히 좀 잘하셨어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PNT라는 기업을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저 잠깐 보초병 형태로 이렇게 좀 들어갔다가 그냥 올라가서 털고 나왔거든요. PNT 실적 좋을 거예요. 아마 올해 실적 좋을 거고 내년도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PNT의 장비가 LG 쪽과 삼성 쪽에 둘 다 납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술력 또한 상당히 좀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채 물량이 있어요. 사채 물량이 아마 200만 주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전환가액이 5,000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100% 가까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전환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부분들인 것만큼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고점 자리 때는 넘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12,500원 자리 때는 넘어서서 좀 러프하게 보게 되면 한 14,000원짜리 때까지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1차는 12,500원, 2차는 14,000원 이렇게 좀 목표가를 잡아 놓으시고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PNT 듣고 왔습니다. 톱텍 27,400원의 비중 20%, 톱텍 전고점 돌파를 참 잘하는 종목 같아요. 예, 이거는 27,400원 27,400원이면은 몇 년 되신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이제 온 것 같아요. 전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톱텍이 과거에는 장비 쪽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 쪽에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마스크 이슈로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잠깐 실적을 좀 볼게요. 연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에 2천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적자가 나왔었고 올해 보게 되면 올해 실적도 얼마나 나왔는지 저는 글쎄요, 이게 실적 잘 나왔을까요? 한번 실적 한번 까볼게요. 실적 3개월치의 실적을 까보게 되면 매출은 좀 많이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17억, 작년 대비 좀 늘었고요. 단기 순이익도 좀 많이 늘었네요. 근데 60억에 영업이익 17억에 단기 순이익 62억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그다지 안 나오는데 이게 올라갔단 말이죠. 저는 이거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손실 없이 매도하고 나오자라는 의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톱텍은 어지간하면 조금 정리를 하자라고 보내주셨고요. 현대엘리베이 65,000원에 비중 10%. 현대엘리베이가 지금 62,700원이거든요. 거의 뭐 매수가 부근까지는 온 것 같아요. 네. 대북 이슈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고 주변에 조금 뭐 여담이긴 한데 대북 이슈를 좀 이제 워낙에 이게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도 갑자기 나오고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제스처를 네. 그걸 기다리시면서 끈을 못 놓는 분들이 주변에 제 주변도 있더라고요. 예, 뭐 이제 좀 나올 때 됐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좀 많이 해요. 서너 달에 한 네. 번씩은 좀. 그 김정은 위원장 그 북한에 있는 분이 어찌됐든 간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 쪽에 있어서의 협력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언제든 테마성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65,000원짜리 때 1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는 그냥 만약에 이 대북 이슈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런 게 대북 테마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이슈몰이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유명 인사가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해갖고서 뭐 투자를 하네 뭐 이런 기업들 말고 그냥 이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래도 나오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65,000원 정도의 10% 정도라면 그냥 없는 셈 치고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북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생기고 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이 주식은 1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 좀 보고 있으니까 물론 테마성의 흐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그냥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엘리베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좀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간 2분 30초밖에 없네요. 코스피가 1980선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동시호가에서 좀 들어가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살짝 밀렸다가 밀린 것도 아니죠. 상승폭을 줄였다가 바로 또 올라가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뭐 작게 보면 쌍바닥도 보이네요. 수급을 잠깐 보시면 오늘 오랜만에 양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 강한 매수 그리고 개인이
많이 사긴 많이 샀습니다. 1조 1,777억 원을 하루에 지금 개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무려 3%,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그리고 네이버만 좀 조정이 나오는데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많이 올라온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오늘은 오히려 못 올라왔던 삼성, SDI는 최근에 좀 올라왔었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운송장비 업종들, 부품 업종 이런 쪽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정리해드렸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696입니다. 700 향해 또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87부터 696까지 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잠깐 볼까요? 개인 외국인 사고요, 기관 파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매도 물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코스피하고 상황이 다른 게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또 코스닥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제 시총 5위까지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알테오젠 주가가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가는지 멈추질 않네요. 예전에 HLB 보는 그런 모습도 지금 데자뷰가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젠이 오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 진단시약이 조금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소폭 빠지지만 CJENM, KMW,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 BM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BM은 오늘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꺾일 줄은 모릅니다. 오늘 좀 섹터 내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데 오늘은 보니까 첨보가 장중에 7, 8%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잘 달립니다. 2차 전지. 예,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예상치 못했던 오늘은 좀 급등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마데이 지수를 좀 뚫고 박스피를 뚫을까 했는데 이 기세면 하루만 하면 2,000인데요, 그러게요. 예, 세네요. 예, 상당히 좀 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못하는 부분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고객 예탁금에 있어서의 증가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자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상당히 좀 제한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대기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 장 막판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은 코스닥을 좀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관 쪽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이 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 쪽도 3천억대의 매수를 좀 해줬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지수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262.40포인트가 오늘 고점 자리대예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한 266포인트 자리대 이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움직여요. 이 폭만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한 26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그 이유는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는 오버슈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조정도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보다는 좀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지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집계하는 데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도 물량이 개인들이 어마어마했고요. 코스피 시장이 오랜만에 마디 지수 때 1900
60선을 뚫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일단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일단 그래프상으로 차트상으로 보자면 2000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빠르게 지금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만 해서 지금 5%가 넘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지수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가 198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하네요. 2.25% 급등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0.8%는 올라가네요. 696.36. 그리고 환율은 조정을 당연히 받았겠죠. 7원 10전이나 내려가면서 1225원, 1220원대 중반까지 어느새 또 환율은 조정이 됐습니다. 예, 종목 상담을 또 바로 이어갈게요. 현대차 11만 8천 원의 비중 40%. 이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오른 것만큼 두 번만 더 오르면 돼. 그렇죠. 진짜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부분들은 아니죠. 이제 그리고 다만 펀더멘털로 이 정도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각을 정말 롱텀으로 봤냐,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봤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대차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11만 8천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 때도 사실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다만 이 10만 4천 원짜리 때죠.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여기에서 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선 자동차에 대한 판매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실적에 있어서의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 상향 조정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코로나 이슈가 빨리 끝나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대수가 급증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현대차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 현대차가 배당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11만 8천 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다라면 좀 긴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는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하실 수는 있다. 좀 길게 본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배당 투자 형태로 들어갔다라고 좀 마음 편히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2만 원대까지는 좀 더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차 듣고 왔고요. 솔리드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5,650원에 비중 10%. 일단 솔리드 5G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이게 투자가 좀 미뤄지면서 네. 주춤했죠. 예, 솔리드가 사실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5,6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보게 되면 이 5G 종목군들의 1분기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어요.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포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표가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매수 기준을 유지를 한다. 매수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목표가를 하향한다라는 것 자체는 매도 리포트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목표가를 하향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여의도 쪽 증권가 쪽에서 보고 있는 이 이익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축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5G 특성상 좀 보게 되면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 1분기 때보다는 점점 2분기 때가 좋고 2분기 때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은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좀 좋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경우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솔리드에 있어서의 복병이 생겼어요. 복병이 생긴 부분들은 공시가 나왔는데 사채 발행을 합니다. 전환 사채를 좀 발행을 하는데 그 자리때 100억을 발행을 하는데 사채 이율이 제로예요. 이런 것도 참 돈 있는 사람이 이자 땡전 한 푼 안 받고 100억을 투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전환가액이 5,800원이에요. 이걸 확정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주가를 끌어올려서 전환가액을 맞추든가 전환가 위익을 올리든가 아니면 둘째, 전환가액을 낮추든가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5G 종목군들 오늘 단기 바닥권역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오늘 저점 깨지는 자리대가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다라가게 되면 전 여전히 솔리드 같은 경우는 빌트인 장비 쪽에 있어서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 이상 충분히 좀 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유 있게 보셨다면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는 조금만 여유 있게 보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틀뱅크 28,500원에 비중 10% 유튜브를 통해 또 와 있는데 여기도 매수가 근처긴 하네요. 예, 28,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조정받으면 매수해야지, 조정받으면 매수해야지 했는데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언택트 관련주들로 좀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밀려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와서 요 3만 정고점 자리대 있죠. 3,500원 자리대를 넘어서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당분간 3,500원에서 25,000원 이렇게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비중 10% 정도라면 25,000원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는 정고점 자리대죠. 3,500원. 그 다음에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한 4,000원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1차, 2차 목표가를 나눠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틀뱅크 듣고 왔고요. 이번에 위세아이텍 15,950원에 비중 50% 많이 실으셨네요. 좀 손실도 조금 오늘 손실폭이 좀 커졌어요. 위세아이텍은 근데 많이 접근 안 하는 종목 아니에요? 예, 이게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네.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15,950원에 매수를 절반.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진짜 고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정고점에 있어서의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거 하나, 요걸 좀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추세선, 저점과 저점 자리대를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이 21선 언저리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아마 12,000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이 21선 자리대를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기업의 먼저 실적이 좀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뭐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전환 청구권 행사도 하네요. 보니까 11만 주 물량 큰 부분들은 아닌데 5월 29일 날 일단 10억 정도의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네요. 그러면 이 종목이 29일이니까 29일이면 27일부터 공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 27일부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환가액이 9,000원이에요. 전환가액이 9,000원이면 시장에다가 때리겠죠.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좀 좋겠고요. 평소에 이게 거래량이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어서의 거래량이 얼마만큼 됐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종목 선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 시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매수가 정도 위로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저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의견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빛소프트 2,590원에 비중은 48%. 이분은 수익 많이 나셨는데요? 예, 2,5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590원이면 횡보할 때 좀 매수를 하실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게임주죠. 게임주인데 실적은 뭐
아실 거예요. 이거 매수하신 분도 실적 안 좋은 거. 일단 분기보고서를 좀 한번 볼게요. 분기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얼마나 실적이 나왔는지 좀 보게 되면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적자예요. 4억 7천 적자고요. 단기 순이익 부분들도 다행히 400만 원 흑자네요. 400만 원. 한 기업이 410만 원. 적자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수익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재료나 이슈 이 부분들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냥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 상승할 수가 있어 보여요. 비중 48%면 좀 많은데 사실 좀 챙겨가면서 하시고요. 뭐 3,300원 정도 오게 되면 일부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한 4,000원 언저리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요거 그냥 제 느낌상 차트를 보는 사람의 느낌상 요 4,000원짜리 때 돌파시도 한번 나올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일부 좀 챙겨놓고 48% 많으니까 나머지만 4,000원 돌파 시도 한번 나오는지 그 분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빛소프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